네, 우리가 그 크리오로 어셈블리 과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까지 하면 3D 프린터 기능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프린터만 잘 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앞에 조금 그 약간 어려운 솔리드도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기초를 했습니다. 네, 2학기 때는 메커니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드로잉 이렇게 이제 진행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중에는 어셈블리와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조립하는 건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조립이라는 거는 이 3차원 공간상에 파트를 불러와서 고정시키면서 조립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6개의 자유도가 풀려 있으면 움직이고, 그거를 이제 다 잡아주면 고정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게 아니고, 이제 자유도라는 게 이제 이렇게 XYZ에 우리가 이제 축이 있다면, 각 방향에 이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 X축, Y축, Z축 이동할 수 있고, X에 대한 회전, 그죠? Y에 대한 회전, Z에 대한 회전, 이렇게 이제 6개의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3차원 CAD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게 나중에 뭐 해석이나 전문 쪽으로 가도 이제 이런 육자유도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물체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자, X축에 방해 요소가 없다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계속. 그죠? Y축으로 방해 요소가 없다면 Y축으로 움직일 거고, Z축으로 방해 요소가 없다면 Z축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죠? 또한 회전에 대한 방해 요소가 없다면 얘가 자유롭게 회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의 자유도를 하나씩 잡는 거예요. X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Y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Z축만 남은 거죠. 그럼 Z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Z축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면 비로소 얘는 움직이지 않는 객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조립을 할 때, 어셈블리 할 때는 이 육자유도를 잡는 걸 했어요. 물론 이제 회전은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잡혔어요. 그죠? 뭐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디하고 일치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 회전은 자동으로 잡히게 되니까 나머지 잡아줘서 고정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거 이제 단순 이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자유도를 구속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할 메커니즘은 뭐냐면, 그 움직임을 전제로 한 구속을 해요. 즉 어떤 동작을 고려한다는 거죠. 움직임을 고려한 조립을 해서 그 조립을 이제 실제 작업처럼 움직여보는, 실제 구동처럼 움직여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구나 이런 그 어떤 설계할 때는 메커니즘 요소를 볼 때가 많이 있겠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작하는 물체들이에요. 그죠? 동작해야 되고 움직여지는 물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한 번은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핀, 슬라이더, 원통, 평면, 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2학기 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봐야 되니까 2학기 때 더 자세히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때 해보고, 이번 시간에는 그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맛보기 정도? 이게 메커니즘이 이런 거구나, 개념 정도 세울 수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핀 연결, 그러면 우리가 어셈블리에서는 그냥 축과 축을 연결했었어요. 이렇게 축 하면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 얘가 이제 얘하고 일치되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축 연결은 축끼리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강하고, 핀 연결은 이 결합 자체를 핀으로 보는 거예요. 핀 꽂듯이 꽂으면
핀이니까 당연히 회전에 대한 게 남아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약간의 특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다 맞춰서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로 놓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원통도 마찬가지. 원통을 하면 끼워져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그 어셈블리에서 했던 구속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평면 같은 거 평면 정렬하면 얘가 이 평면에서만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 볼이라든가 이런 그 조립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제 그 메커니즘 연결이 있어요. 그거 중에 우리가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걸 해볼 건데, 이게 이제 트러스 구조인데 일부러 붙이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거를 감안해서 같이 연결해서 움직여보는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과 축을 이제 잡아놓고 얘가 움직일 때 얘도 같이. 그래서 힘은 이쪽에 주고. 그래서 메커니즘의 특성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동 자체를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작업 디렉토리를 저는 트러스, 매크 트러스라고 만들었어요. 그냥 트러스라고 하죠. 트러스 내려놓고 저기를 이제 작업 디렉토리로 선정해 줘야 되죠. 잘못 눌렀네. 파일에 세션에 작업 디렉토리 가서 바탕화면에 트러스 여기다 하겠다. 자, 부품 만들 거니까 부품 이름은 트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템플릿 풀어보고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매번 얘기하는데 처음에 작업 디렉토리 선정하고 와서 뭐 한다 그랬죠? 컴피그 봐야죠. 컴피그 불러와야 되는 거죠. 구성 편집기 가서. 그래서 내가 쓸 거 구성 파일 로기 트러스 밑에 있으면 불러오는 거고,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복사해서 트러스 밑에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걸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시험 보러 갔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 안 잡혀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잡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시험 시간에 이걸 다 하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급한 거 몇 개부터 잡아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셈블리 할 거고 솔리드 할 거죠. 솔리드, 템플레이트, 앞에 템플레이트 붙은 게 단위계라 그랬죠. 템플레이트 가서 MMNS, 미리 계열, 뉴턴, 세컨드로 되는지 보고 없으면 여기서 찾으라 그랬어요. 찾아보기. 가서 어디 있냐면 C 밑에 있어요. 설치된 곳에. 프로그램 파일즈, PTC, 버전, M버전, 커먼, 템플레이트. 이거 하면 맨 뒤쪽에 MNS 파트 솔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MMKS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MMKS 솔리드가 있나? MMKS 어셈블리만 있나? 요거로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무게 계산하면 킬로그램 바로 나와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MMS를 많이 쓰니까 공학 단위에서 요걸 이제 쓴다 이거죠. 열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나중에 우리가 드로잉 하면 드로잉도 자기서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그 위치에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긴 KS인데 MMNS 어셈블리 그러면 자 어셈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MMNS 어셈 디자인 뒤쪽에 다 있어요. 저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션 파일이 생기는 게 물론 납돼도 되지만 여러분한테는 좀 그러니까
요 이터레이션, 세이브 파일 이터레이션을 꼭 노로 해놔라. 그래야 파일이 넘버링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라는 부품을 하나 만들고 나서 저장하면 A.prt.1 그 다음 또 저장하면 prt.2 이렇게 해서 계속 생기죠. 그래서 파일 내라 그러면 마지막 거 찾아내는데 잘못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터레이션을 그냥 안 쓰는 걸로 여기를 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저장할 때 항상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만약에 컨피그를 만드는 거를 안 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터레이션은 어쩔 수 없고, 부품, 기본 템플릿 꺼버리고, 이름은 줘야지. 트러스 1이라고 주겠습니다. 트러스 1번. 부품 할 거니까 끄고 이렇게 보면 이거 물어봐요. 그때 여기에 MMS 파트 솔리드가 있죠. 그죠? 이거 없으면, 이거 이제 정의 안 하면 여기 걸려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똑같이 찾아보기 하면 템플릿 폴더로 바로 가죠.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트러스 1 구조물을 만들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니까 제가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2개 구멍이 있고, 안쪽 거는 5, 밑에 거는 10.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위로 사각형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은 위치까지 있다.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지워야 되죠? 백그원트 삭제해서 지워. 자, 이건 이제 공간은 잘 확보됐죠? 색칠되는 거 보니까. 치수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40. 그 다음에 50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막대의 폭은 5. 그림. 컨트롤 T 확인. 자, 여기서 좌우 5mm, 양쪽으로 5mm 확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앙에, 그죠? 네. 그래서 자, 색깔을 좀 넣어놓으면 보기 좋겠죠. 자, 저장합니다. 저장. 트러스 1으로 저장하겠죠? 저장돼 있네. 어디야? 작업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에 저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똑같이 새로 만들기. 트러스 2. 템플릿 꺼서 확인. 단위기 확인하는 거죠. 원래는 컨피그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저렇게 안 해도 정확하게 들어가요. 여러분은 이제 연습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높이 40, 폭은 막대죠, 막대. 네, 확인. 그래서 자, 양쪽으로 5. 그래서 보기에 가서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아니다, 파란색. 다른 걸로 해야죠. 파란색. 그래서 트러스 2 작업 파일, 작업 디렉토리에 저장. 자, 그럼 트러스 1과 트러스 2를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 근데 그냥 조립이 아니고 이번엔 메커니즘을 고려한 조립, 움직이기 위한 조립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조립할 때 어셈블리 따로 뭐 2번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구조물에서 어떤 움직임을 할 거라 그러면 메커니즘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립은 어차피 다 돼요. 움직임을 구동하지 않는 이상은
조립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고, 그다음 분해뷰하고 뭐 다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저 어셈블리를 2개 만들어도 뭐 문제는 없어요. 어셈블리 할 거고, 기본 템플릿 끄고, 이름 줄까요? 트러스 아세이 ASS 원래 콤마 Y라고 해요. 어셈블리 약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본 템플릿 끈 이유는 보려고. 자, MMNS 어셈 디자인 제대로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하듯이 합니다. 자, 어셈블리 불러옵니다. 뭐 트러스 1 불러와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보라색이면 자유도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빨간 거, 녹색, 파란색 있는데 거기에 따라 다 회전력이 있죠? 여기 회전, X에 대한 회전, Y는 녹색이죠? 녹색에 대한 회전, Y 회전, 파란색 Z는 Z한 회전. 이걸 이제 얼만큼 구속하느냐라는 문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 갔니? 회전할 때 주의할 점, 이걸 풀면 마우스 있는 쪽이 중심이 돼요. 얘를 키면 이 물체의 중심이 돼요. 움직일 때. 그래서 키고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조그만 것들은. 자, 얘를 이제 조립할 건데 어디서 할 거냐면 조립하기 전에 축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셈블리에. 그래서 축 어셈블리 라이트 평면, 탑 평면 하면 이렇게 줄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축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보여줍니다. 축 만드는 거, 축.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축이 되겠죠? 요 라이트 평면과 탑 평면을 찍으면 축이 나오죠? 만약에 프론트 평면과 라이트 평면을 찍으면 어디가 축이 생기겠어요? 겹치는 구간, 여기서 축이 생기겠죠, 그죠? 자, 우리가 어셈블리 할 때 보면 모델 트리 보면 모델 트리인데 밑에 안 보이죠? 그럴 땐 여기 설정 가서 모델 필터에 피처, 요건 이제 업데이트 객체인데 쓸 거니까 이렇게 2개 적용해주면 밑으로 보여요.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파트를 불러와도 그 파트에 있는 평면이나 이런 내용들을 직접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안 해놓으면, 얘를 안 해놓으면 안 보입니다. 불러와도 얘를 볼 수 있게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을 트러스 1을 불러올게요. 자, 불러올 건데 우리가 그냥 구속이었으면 자동에 가서 일치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동일 평면 이런 것들로 고정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메커니즘 구속이에요. 메커니즘 구속은 여기 옆에 있어요. 일반 어셈블리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죠 지금. 일반 조립할 때는 여기서 쓰고 메커니즘 쓰려면 여기 와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 중에 우리는 핀 구속할 거예요. 핀. 자, 지금 평면하고 다 보이니까 너무 헷갈려, 그죠? 우선 요 자유도부터 안 보이면 좋겠죠, 현재. 아까 만든 요 축하고 이 원통의 축하고 일치시키려고 해요. 핀 연결로 딱 여기다 중앙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평면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 다 꺼요. 축은 켜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입니다. A-1. 그 다음에 파트에서는 A-1 두 개가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핀 연결해서 배치 보면 커넥터, 축, 핀, 컴포넌트, 불러온 걸 컴포넌트로 부르죠. 얘와 어셈블리 요거 어셈블리는 뭐? 요거 이렇게 딱 붙는 거죠. 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핀만 구속됐으니까 완성되지 않았죠. 이제 이런 평면을 보고 일치시켜야 되겠어요. 어딘가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얘도. 여기서 어떻게 하려면 파트의 프론트와 이 어셈블리의 프론트를 같이 놓으려고 해요. 컴포넌트의 프론트, 어셈블리의 프론트로 그냥 일치시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본 좌표의 중앙에 딱 위치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네모 박스 보이죠? 풀려있다 얘기죠. 그죠?
이쪽으로 풀려 있겠죠. 이 컴포넌트 끌기 가서 딱 찍어보면 일로 움직여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셈블리 했을 때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축을 일치시키면 같은 역할이긴 한데 메커니즘 구속하려면 메커니즘으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떨어진 곳에 트러스 1 얘를 여기서 떨어진 40mm 떨어진 곳에서 앞쪽으로 20mm 당겨서 놓을 거예요. 이쪽에 40mm 떨어지고 앞쪽으로 20mm 떨어진 곳에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플랜을 움직여 놔야겠죠. 플랜. 자, 여기서 라이트 평면. 자, 얼마나 움직일 거냐? 40mm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다 이제 축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축. 얘처럼 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하고 아까처럼 그죠? 아까 여기서 뭐였죠? 프론트였나? 프론트를 이건 컨트롤을 찍고 하는 거죠. 라이트 평면이구나. 탑이겠다. 탑. 다시 이게 라이트 평면이니까 탑이네. 탑을 찍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에 축이 생겨지죠? AA2 그죠? 보이죠? AA2 축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20mm 튀어나오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여기서 떨어진 게 40 그 다음에 앞쪽으로가 20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거 똑같이 트러스 1 빨간 거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맞출 거냐면 여기다 맞출 거예요. 끄고 혼잡하니까 다 끄고 축만 보겠다. 똑같이 모두 핀. 그래서 컴포넌트에 핀, 어셈블리 쪽에 핀. 그리고 이렇게. 자, 보면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변환이 하나 더 떴죠? 플랜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플랜 맞춰야 되니까 플랜 켜보고. 그래서 컴포넌트에 똑같이 프론트. 어셈블리 어디? 어셈블리 프론트와 일치시키는 거 아니고 거리 주겠다. 얼마나? 20mm 앞쪽으로. 그래서 확인. 그래서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풀려있죠. 컴포넌트 찍으면 얘 움직이고 얘 찍으면 얘 움직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속은 핀에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보면 화면에 회전 Z방향으로 회전이 보이죠. Z방향으로만 지금 회전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여기다 구조물을 걸어 볼 거예요. 걸은데 얘는 그림처럼 정확하게 만나서 이어주고 얘는 만나지 않지만 가상의 구성 조건을 줘서 같이 연동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 와야 되겠죠? 어셈블리 이번엔 2 불러옵니다. 2. 자, 마찬가지로 자, 이쯤에다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걸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끄고 배치 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핀으로 붙일 거예요. 핀 구석처럼. 그래서 자, 사용자 정의를 핀으로 바꾸고 축정렬 했을 때 아까는 축을 만들었지만 이번엔 축이 아니라 모서리. 축이 모서리를 대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모서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붙였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붙여야 되겠죠? 얘하고 이제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컴포넌트에 잘 안 보인다. 트러스의 프론트. 어셈블리는 트러스 1의 프론트.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죠. 연결 정의가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뒤는 풀려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보면 이렇게 뒤는 풀려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얘하고 연동시키겠다. 얘하고 지금 연동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하고 연동시켜 볼 거예요. 자, 얘하고 연동시키는 건 물론 그 핀 구속으로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 베어링으로 해볼 거예요. 그냥 베어링. 베어링은 뭐였냐면 이렇게. 그래서 어느 그 베어링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렇게 회전 운동도 직선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를 베어링이라 그래요. 베어링으로 해도 되고 핀으로 해도 되는데 베어링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자유도가 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 안 했으니까 얘를 정의 편집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추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추가로 새로운 세트 하나 해서 여기에 베어링. 자, 그럼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트러스 2의 끝에 점 여기 그 끝에 점하고 이쪽에 요 모서리를 연결해서 베어링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 베어링 점 연결 컴포넌트의 점 여기, 그 다음에 어셈블리의 상대편은 여기 이렇게 붙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얘하고 구속 조건이 뭔가 구속이 됐죠. 메커니즘 연결로. 그래서 컴포넌트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찍으면 같이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은 어이구야. 그래서 지금 있는 구속 조건만 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움직임을 만들어 놨는데 뭐 할 거냐면 얘를 이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이제 여기다 손으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그냥 컴포넌트 끌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다 모터를 달아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겠다. 스스로.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다 이거죠. 메커니즘 모드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셈블리였고 음영 프로그램 가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메커니즘 가면 모델 트리가 하나 여기 생기죠. 메커니즘, 그래서 바디, 연결, 캠 접촉, 기어, 벨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해볼 거예요. 자, 메커니즘 주려면 어딘가 우리가 그 동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서버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D 프린터 조립을 안 해봤나 2학년들은? 보면 스텝 모터라고 그래요. 우리 3D 만드는 우리가 3D 프린터 중에 우리 교육장에 있는 것 중에 큰 거, 프레임 큰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모터들은 뭐 서버 모터도 있고 스텝 모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서버 모터입니다. 모터예요, 모터. 그래서 이 모터를 어디다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디 보자. 모터에 의해 제어될 엔터티. 자, 우리가 아까 구속한 것 중에 핀 구속이 있었잖아요. 여기 핀. 여기다가 그 동력을 주겠다, 모터를 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핀 구속을 여기다 딱 찍으면 여기가 이제 모터가 달려서 위치냐 속도냐 가속도냐 오는데 지금 그냥 위치만.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 생성 세부 내용 가면 자, 얘를 어떻게 움직일 건데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코사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최대 왼쪽 각 오른쪽 각. 그래서 최대 각은 45도, 최소각은 마이너스 45도, 45도 마이너스 45도, 여기 45도 마이너스 45도,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초는
1초에 반복 주기? 자, 반복 주기를 한번 1로 하죠 그냥.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 서브모터 달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무슨 그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게 이제 모터 다른 거예요. 모터. 여기 이제 모터를 달아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얘 움직일 수 있는 구석 조건 핀 연결 완성해 놓고 움직이는 거는 완성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달아서 움직여 봐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메커니즘 분석 눌러보면 요가 이제 분석하는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뭐 트러스 아세이 메커니즘 좋다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길이와 뭐 속도 또는 그 프레임 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속도를 주거나 프레임 수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속도로 주죠. 그래서 길이와 속도고 시간은 10초 프레임도 뭐 길이와 속도? 네, 프레임 속도는 좀 많이 줄까? 100 간격은 0.01 프레임 수 나누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끌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줬던 서브모터 정의하면서의 각도, 움직일 수 있는 각도, 서브모터에서 이미 각도를 준 거죠. 거기에 의해서 얘가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가긴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 그래서 저장해주면 자, 컨트롤 G 저장할 때 저런 메시지 나오면 모델에 뭔가 내가 움직였거나 뭔가 저기 했다면 업데이트 해라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서브모터를 달아봤어요. 재생하면 재생 나오면 이제 재생 파일 아까 준 게 있죠? 메커니즘 요걸로 해서 자 그럼 애니메이션을 바로 이렇게 구동할 수 있겠죠. 여기서 움직여봐라 그러면 움직여요. 아까 이제 프레임 1000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는 요거 이제 속도를 높이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아까 이제 구동을 정의한 걸 이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깨끗하게 보이죠? 아까는 여기 막 보이는데 서브모터 달려있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료를 누군가 원한다면 실제 물건을 만든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효과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게 좀 간단해서 그렇지 좀 복잡해지면 아주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2학기 때는 뭐 이런 거 펀치라든가 뭐 특별한 것들을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메커니즘의 연습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다 끝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거 잊지 말고 또 뭔가 바뀌었다고 컨트롤 G 해주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재생하고 했으니까 움직임이 달라졌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저장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장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컴포넌트 끌기 해도 똑같아요. 움직여보는 건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조립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움직임이 모터에 의해서 45도 개념은 아니죠. 얘는 이제 내가 그냥 조립만 가지고 움직여보는 거고,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실제로 어떤 조건이 있었죠. 각도. 그 각도에 맞게끔
움직여 다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 분석할 때 충돌 테스트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충돌 탐지 설정 있죠? 지금 안함인데 이걸 이제 탐지를 해놓고 경고 소리 그러면 얘가 이제 움직일 때 닿으면 소리가 나요. 삑 하고. 지난번에 왜 충돌 탐지 우리가 연습할 때 충돌되면 소리 났었죠? 컴퓨터에서 컴퓨터 소리로 띵동 뭐 이런 소리 났었죠? 소리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제품을 구현해서 실제 움직여야 되는 각도 주고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실제 모형 뭐 움직이는 형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간단한 거야 뭐 우리가 구조물이 그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만 복잡한 것들은 이제 좀 해보면서 시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세트 했더니 좀 오래 걸리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거니까 뭐 같은 거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 움직이는 거 아까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신기하게 갔다 올 때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할 때 느낌이 좀 있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걸 잘 만들었던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